아이고, 이제 좀 비주얼을 좀. 왜? 알았다. 이렇게 앉을까? 아마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자, 그걸 먼저 역사적인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나폴레옹 시대부터 봐야겠구나.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금융시대가 열려요. 파리가 렌즈를 가리네. 세파 파리야. 그 렌즈 있으면 안 돼. 그래, 거기 있어라. 그래야. 자, 나폴레옹 시대부터 볼게요. 나폴레옹, 나폴레옹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시민혁명 시대죠. 그 전후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좀 나눠져요. 자, 그 예전 같은 게는, 자, 이거 어떻게 돼야 하나? 자, 이게 화폐라는 게 탄생할 때 나폴레옹 시대 때 탄생을 해요. 그게 뭐냐? 일종의 국채예요. 국채가 뭐냐?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 전쟁이 일어났을 땐 돈이 없어. 전쟁을 치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너무 당연하죠? 전쟁을 치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국가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군인들을 월급도 주고 밥도 먹여야 하고 이런 총도 사고 총알도 만들고 사와야 하고 하면 어떻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게 돼야 어떻게 해요? 많은 군인들을 해서 많은 병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다가 사들여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국가는 어떻게 돈이 없어요. 보통 국가는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세금은 들어온 만큼 써요. 세금을 쌓아놓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국가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를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국가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는 돈을 빌려요. 자, 그 당시에 돈은 뭐냐면, 그 당시에 금이죠. 금화. 그 당시에 종이화폐가 없었거든요. 금화죠. 금 자체가 돈이죠. 자, 역사적인 사례를 볼게요, 하나. 예전에 시저라는, 한번 나폴레옹 이전부터 시저로 한번 갈게요. 자, 시저라는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예전에 한번 로마의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초인플레이션으로 어떻게 해요? 만든 경우가 있어요, 시저가. 자, 어떻게 되냐? 시저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복 전쟁을 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요. 정복 전쟁을 가는데 돈이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군인도 많이, 용병들도 이렇게 많이 고용을 하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갖다가 빌려요. 그 당시에 돈이 금이죠. 금이죠. 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빌려요. 민간에 있는 돈 많은, 금 많은 사람들한테. 시저가 빌려요. 요즘 국가가 빌린 거죠. 시저가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북유럽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복 사업을 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정복을 하죠, 많이. 그래서 어떻게 그 현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약탈을 해와요. 대표적인 약탈품이 여자도 약탈해오고 노예도 약탈해오고 땅도 약탈하고 물건도 약탈하고 하는데 최고의 약탈품은 뭐예요? 금이에요. 그래서 북유럽으로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금을 약탈을 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약탈한 금을 어떻게 해요? 민간에서 빌린 그 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자까지 빵빵 쳐가지고 갚아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시저가 민간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전쟁 자본금을 돈을 갖다 못 빌렸으면 어떻게 해요? 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용병도 구형하고 병기도 이게 구입하고 이게 싸울 수가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그 상응한 어떻게 해요? 그 이자를 갖다가 지불을 해요. 어떻게? 북유럽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저기 쉽게 말하면 지금 프랑스, 독일 뭐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애들 갖다가 약탈을 해가지고 금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로 갚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로마가 어떻게 금값이 똥값이 돼요. 자, 이 말은 금값이 똥값이 된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금값이 떨어져요. 예전에 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까지 가치였어. 이 하나가. 한 돈이 예전에 어떻게 한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가치였는데 이제 여러분들 설명 쉽게 하게 된 거야. 이렇게만 설명 안 되나? 한 돈이 100만원 100만원 아니라 한 돈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쌀 한 가마니를 살 수가 있었어. 자, 금 한 돈으로 쌀 한 가마니를 살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시저가 어떻게 해요? 약탈해가지고 그걸 돈을 갖고 시중에다가 금을 싹 뿌려버린 거야, 이제. 그 약탈해온 금을 갖다가. 로마 사회에다가. 로마 도시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이 넘쳐나죠? 시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값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넘쳐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져요. 금값이 떨어져요. 예전에 시저가 어떻게 해요? 저기 정복해가지고 금을 갖다가 로마에 뿌리기 전에는 금 한 돈에 한 가마니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시저가 돈을 확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금 한 돈으로 어떻게 해요? 쌀 반 가마니도 못 사. 자, 이 말은 뭔가요? 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대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안 말해요. 왜? 금은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뭐의 가치가 올랐다고 착각을 해요. 뭐의 가치가? 쌀의 가격이 올랐다고 착각을 해요. 자, 예전에 쌀 한 가마니 살려면 한 돈이면 되는데 지금 쌀 한 가마니 살려면 어떻게 해요? 두 돈을 줘야 돼. 자, 쌀값이 오르는 거지 금값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똑같죠? 이 금이꾸로 이거 화폐와 비슷한 이제 현상이 일어나요. 자, 역사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게 금융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태동적인 국채의 개념이 이게 발생해요. 자, 이게 옛날 로마 시대 때 북유럽을 할 때 시저가 어떻게 해요?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정복전쟁을 해서 정복지에 가서 금을 약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이자 쳐가지고 갚고 또 그걸 갖다가 로마 사회에다 펑펑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의 금값이 똥값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들 좋아할까? 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막 물가가 막 올라. 자, 금이 왕창 들어왔는데 로마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죽으려고 해요. 왜? 물가가 막 올라.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금 한 돈이면 쌀 한 가마니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쌀 한 가마니 먹으니까 금 두 돈을 내놔야 돼. 그럼 삶이 더 어떻게 살기가 퍽퍽했어요. 물가가 더 올랐죠. 요즘 보고 똑같죠. 자, 이런 현상이 예전에 일어났었어요. 자, 묻지 못할 일이에요. 금을 다 약탈해 와서 딱 뿌렸는데 그 시저가 그 당시에 시저가 어떻게 했냐면 금을 어떻게 막 뿌려요. 나중에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시저가 나중에 이게 금 주화가 있잖아요. 자기의 얼굴을 박은 주화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무슨 가마 같은 데 위에 올라가지고 막 그걸 쫙 뿌려요. 쫙. 그 영화에 한 번씩 나오죠. 예전에 로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금 같은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시민들한테 쫙 그냥 부상을 뿌려. 금화를 쫙. 그러면 그걸 주술라고 뭐 시저한테 시정 대중들이 막 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금융에 대한 개념이죠. 그 당시에 시저가 왜 그렇게 됐냐?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민들의 시민들의 어떻게 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 당시에 금화를 막 뿌렸어요. 그냥 길거리에다가. 영화에 한 번씩 나오죠. 시저가 하면서 이따만한 금 바구니에다가 주화에다가 다 한숨 쥐가지고 쫙 뿌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환호하면서 그걸 갖다 막 서로 주워가려고 막이야. 자, 시저가 그렇게 했으면 그 시민사회 그 국민들은 어떨까요? 시저가 뭐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일종의 정치 퍼포먼스예요. 자, 근데 그 일로 해서 로마 사회가 어떻게 되냐? 로마 경제가 파탄이 나요. 그 일로 해가지고.
자, 시저도 그걸 몰랐어. 걔도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한 거야. 자기 딸에는 어떻게, 저기, 시민들한테 선심 푼다고 금화를 막 뿌렸는데, 이때 뿌린 금화가 어떻게요? 로마 사회의 경제력의 쓰나미로 밀어닥쳐요. 자,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로마 사회에. 항상 물가는 똑같았어. 자, 금 한 돈에 쌀 한 가마니하고 항상 똑같았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금 한 돈 가지고 어떻게 돈이 금이죠. 금화, 그 로마 사회는 금화나 은화, 주화 같은 게 돈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시계면 금화 하나 가지고 쌀 한 가마를 사 먹을 수 있어요. 이만한 금화 하나 가지고 쌀 한 가마를 사 먹을 수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내 집에 금고 같은 부잣집은 금고에다 금화를 쌓아놓고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예전에 금화 이거 하나로 쌀 한 가마를 사 먹을 수가 있었는데 시저가 싹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쌀 한 가마에 사 먹으려면 예전에 어떻게 해요? 금화 하나 하면 됐는데 금화 두 개를 줘야 쌀 한 가마를 이제 사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받죠? 시민들이 물가가 오른 것처럼 이제 느껴지죠. 물가가 올라가죠. 어떻게 해요? 삶 자체가 퍽퍽해지죠. 지금의 현상하고 똑같죠. 그런 거 똑같아요. 자, 이게 금이라는 게 로마 사회에 들어왔는데 이게 축복이었나요? 축복이 아니에요. 자, 이건 뭐냐? 재앙이었어요, 그 당시. 유럽에 해가지고 금을 약탈해가지고 로마에다 그 금을 뿌렸어요. 그러면 다 부유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로마 경제가 파탄이 나요, 그 당시. 역사상 로마,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어.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서민들이 고통 속에 허덕해요. 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시저가 약탈해온 금을 갖다가 어떻게 로마 시민사회에다 그걸 다 뿌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금의 가치가 돈의 금의 가치와의 가치, 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그 당시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사회가 어떻게 거의 폭동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어떻게 해요? 경제가 파탄입니다. 역사적인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이런 역사적인 이런 사례만 봐도 지금 정부에서 돈을 막 뿌리고 이렇게 서민 금융으로 해가지고 막 뿌리잖아요. 자, 이게 다 어떻게 해요? 후폭풍으로 뒤에 쓰나미로 경제 파탄 쓰면은, 자, 그게 뭐냐냐? 자, 요즘은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안 해요. 경기가 좋았을 때가 인플레이션이지,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해요? 물가는 겁나 올라. 이걸 뭐라고 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자, 이미 역사적으로 로마 사회 때 금융이 발달하지 않을 때도 이미 이게 발생을 했어요. 자, 지금 선신석으로 어떻게 뭐 화폐를 갖다 막 뿌려요. 요즘 막 자영업자들 빚에 허덕으니까 얘네들 구제해야겠다 국가에서 뿌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 발행한 화폐가 더 많이 들고 통화량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대중들은 어떻게 느껴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체감을 해요. 자, 짜장면 한 그릇 가식이 1억 원 될 수도 있다. 1조 원씩 올 수 있다는 게 농담이 아닌 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국가가 화폐를 안 찍으면 되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 질문하세요. 그 방아쇠가 이미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갔어요. 자, 그게 뭐냐? 가상화폐와 여러가지 화폐가 종류가 많아요. 자, 시중에 돌아가는 통화량의 종류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국가가 발행한 화폐예요. 근데 국가가 발행한 화폐로서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이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통제하는 그 선이 넘어갔어요. 예전에는 그게 먹혔어요. 한국은행의 정책, 기준금리 정책과 기재부에서 어느 경제 정책이 그게 물가 안정을 시키는데 그게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먹혀요. 자, 왜 그냐?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 예전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화폐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 원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화폐가 생겼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국가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화폐로는 국가가 통제를 하는데 민간에서 찍어낸 화폐는 통제가 안 돼요. 민간에서 막 돈을 찍어내나 봐요. 찍어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코인. 자, 그것도 화폐죠. 그 누가 찍어내나요? 민간에서 찍어냈죠. 자, 그것만 있나요? 더 많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꼽아 갈까요?